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 직업방송. 네, 오늘도 2부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 돼가지고 굉장히 바쁘시죠. 근데 2014년 대비해서 창업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작년에는 나를 위한 소비가 대세였다 그러면 올해는 사치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소비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내가 돈 지불한 거에 비해서 품질이 좋고 또 지불한 거에 비해서 맛이 좋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집은 줄 서는 집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지만 정말 전망을 제대로 하고 예측을 제대로 해서 창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을 갔으니까 내년에도 좋은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인정하는, 네. 직시하는 그런 창업 시장을 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두 분께서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될 텐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전문가는요, FC전략연구소의 김중민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5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자영업자분들한테 정말 어려운 한 해였거든요. 2016년에는 예비 창업자들, 자영업자분들 모두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창업시장의 트렌드를 결산해 보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 다가올 새해에 유행할 그런 트렌드들을 미리 좀 점쳐보는 시간 이 두 분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 창업시장부터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원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 돌아봤을 때 올 한 해의 모습은 어땠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그 흑수저, 금수저 얘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간 대상층의 업종보다는 굉장히 좋은 업종, 굉장히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업종, 그런 업종들이 대세였던 것 같고, 특히나 많이 힘들었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한 해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81만 4천 개 정도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2013년 대비해서 한 13만 개가 이제 증가한 그런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 창업자들의 그 숫자를 보면은 60대가 53%. 오,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은퇴 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다는 거고, 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중 창업자들이 99만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거기서 사업 실패로 문을 닫은 확률이 84만 명. 네. 그러니까 굉장적으로 성공률을 보면은 한 10% 내밖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창업을 서둘러서 창업해서 빨리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서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치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 이 창업 시장이 어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인기 있던 아이템들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기 아이템을 저희가 2015년 창업 시장의 트렌드, 키워드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소장님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창업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저는 좀 이 창업 시장에서 어떤 형태가 트렌드로 좀 주도해 왔는지 이걸 좀 짚어봐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창업 신인류가 등장을 했다라는 형태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네. 이제 오랜 시간 그 창업의 대명사로 여겨진 프랜차이즈 창업이 대세였거든요. 그쵸. 정형화된 어떤 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창업이었는데, 요즘 그 등장한 이 창업 신인류는요, 이런 정형화된 창업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요,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학습을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을 그대로 배우셔서 구현을 해서 직접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또 특징입니다. 네. 이런 형태가 이제 창업 패턴, 2015년도 창업 패턴의 주가 됐는데, 아마 주로 젊은 창업자들 위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좀 발생을 했고요. 네. 아마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기관들에서 창업 육성하는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 주변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 이렇게 나도 창업을 하면 가능하겠구나, 준비가 가능하겠다 이런 그 학습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2016년에도 이런 창업 신인류는 계속 등장하고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프랜차이즈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인기를 끄는 그런 창업시장 안에서의 신인류가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이 창업 신인류의 부각을 첫 번째 키워드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원장님께서 보시는 다른 키워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올해 창업하면서 저희가 가장 염두에 뒀던 게 건강하고 웰빙 빼놓지 않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메뉴를 그렇죠. 생각하더라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시락도 굉장히 좋은 도시락들이 나오고 맞아. 그다음에 분식도 업그레이드된 분식. 그러니까 김밥 한 줄도 1,000원, 1,500원 하다가 지금 한 3,500원, 4,000원까지 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증가가 네 집 중에 한 집이 1인 가구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1, 2인 가구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집밥을 먹고 싶어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반찬이라든가 모든 거 판매할 때도 항상 소분해서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도시락도 업그레이드된 걸 팔고 네. 그다음에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는 즉석국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네네. 반찬도 안 나오는 거 없이 매장 가면 대형마트 가면 쫙 팔고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혼자 살아도 편하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주시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 많은 아이템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지나가네요. 저희도 이제 트렌드를 잘 밟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그동안 잘 전해드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소장님 어떤 거를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15년에는 창조적 외식 창업 아이템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그건 좀 거창한데요. 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기존의 그 창업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됐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정통 아이템, 그리고 퓨전 아이템, 그리고 단기 활성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안에 기존 창업 아이템들이 다 들어갑니다. 네. 정통 아이템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템들이죠. 삼겹살 전문점, 설렁탕 전문점, 네. 치킨 전문점 이런 기존의 그 익숙한 생활 밀접형 아이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퓨전 아이템들은 정통 아이템들을 약간 한 단계 응용해서 자리 잡은 그런 아이템들인데 예를 들면 뭐 일식 돈가스 전문점이라거나 아니면 뭐 브런치 카페, 도시락 전문점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의 아이템들입니다. 네. 그리고 단기 활성 아이템은 뭐 다소 시장에서 반짝하고 사라진 유행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육회 전문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냉면 큰 사발 냉면 네. 전문점도 좀 독특한 있었고, 냉면들. 네. 닭발 전문점도 있었죠. 굉장히 네네. 매운 닭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짝하고 사라지는데 네. 2014년도 정도까지는 이 세 가지 분류 안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2015년도부터는 이거 외에 부쩍 그 정체모를 업종들이 출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메뉴의 콜라보레이션. 여러 가지 메뉴가 복합적으로 네. 형성이 된 요즘 그런 형태거든요. 어느 데를 가도 다 콜라보군요. 그렇죠. 네. 요즘 대세인가 봐요. 음식까지. 융복합이 네네.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외식에도 이제 이런 영역이 들어왔는데요. 김밥 전문점에서 파스타 팔기 시작했고요. 치킨 전문점에서 떡볶이 뭐 당연히 팔고 있습니다. 네. 설렁탕 전문점에서 비빔밥을 팔고요. 아이고. 족발 전문점에서는 배달을 하면서 치킨도 배달을 하는 네, 이런 형태가 또 되고 있어요. 아주 뭐 기이한 네. 현상인데 근데 주목할 것은 네. 이게 어느 하나 어색하거나 언밸런스하지 않다는데 아주 큰 말만 들으면 되게 주목입니다. 언밸런스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메뉴 기획과요, 매장의 어떤 스토리, 이 브랜드 스토리를 잘 전략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아. 이 고객들이 구매를 하면서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공감을 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그 두드러진 현상이거든요. 네. 이 부분 역시 이제 2016년 창업 시장에서 큰 트렌드로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창업 신인류의 등장과 일맥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묶음으로 표현해 주신 게 창조적 외식 창업 아이템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 주셨습니다. 내년 정도쯤 되면 김밥집에서 파스타도 팔고 돈가스도 팔고 냉면도 팔고 네, 족발도 다팔 팔고 수도 있죠.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2015년 창업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함께 묶어봤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저희 2016
2016년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세워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년 유행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고 계시나요? 네네. 2016년 뭐 역시 아까 2015년과 이어서 말씀 조금 더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가지 이상 아이템의 그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주목받을 것이다. 2016년 마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당연합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매장의 매출 하락 그리고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종업계 아니면 다른 업계 쪽에서도 좋은 것들은 끌어와서 매장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메뉴 구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식업계 쪽에서는 이런 전혀 상관없는 아이템이라도 융합되는 융복합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 뭐 김밥 전문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집 짜장면도 팔게 될 것이고요. 예. 네. 돈가스 전문점에서 스시 지금도 팔고 있네요. 네네. 예. 이런 현상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인기 있었던 그런 콜라보의 어떤 모습들이 내년에도 쭉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자, 원장님께서는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전해 주시죠. 연말 되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전화 상담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힘들었다. 이걸 네. 접어야 되냐? 아니면은 다시 또 정말 신규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냐. 저는 업종 전환을 추천을 드려요. 그분이 그만둔다 그래도 거기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창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새로 창업하시는 분도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잘 하시면은 비용 자체가 창업비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 점포를 무조건 던져버리지 말고 그 점포에서 문제점이 뭔가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리모델링 창업을 추천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아마 그 시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적은 돈을 들여서 활성화된 좋은 아이디어만 내서 아이템을 정한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 좀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완전히 접기보다는 이걸 또 딴 쪽으로 변환돼서 최대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은 내년엔 또 빛을 볼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께 이제 또 여쭤봐야 될 텐데요. 내년 트렌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16년에는 무한 리필 시간제 전문점들이 조금 더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무한 리필 시간제요. 기존에 그 매장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는 무한 리필이 굉장히 늘 관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양날의 칼입니다. 이 구조를 파괴하면서까지 무한 리필, 고객의 반응이 좋다고 해서 이런 형태의 판매 형태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나 과다 경쟁 그리고 불경기 영향으로 인해서 이 시간 제약이라는 장치를 걸어놓고 무한 리필이라는 어떤 그런 동아줄을 잡게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그 형태입니다. 네. 고객에게는 뭐 어떤 무한 만족의 그 기쁨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잘만 선택이 되면 매장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둔 그런 무한 제한 리필 무한 제한 전문점이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시면 오히려 욕심 안 부리고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마저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높은 아이템들을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소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전제하에 아이템을 고르셔야 돼요. 사람들은 굉장히 실속 있는 아이템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 별로 따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브랜드를 찾기보다는 내가 뭘 하나를 먹든지 사든지 할 때 이 금액 줘도 돼? 이거 타당해? 이런 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공익적인 가치까지 더불어진다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내가 이 커피의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이 된다. 내지는 재활용. 이제 청바지 내지는 뭐 현수막 이런 거를 활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네네.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디어 창업적으로도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재료와 뭐 좋은 마인드 그리고 착한 가격 이런 부분들 소비자가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는 법이겠죠.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소장님께서는 또 내년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년 반복되는 트렌드인데요. 네. 매년 이제 다음 해에 창업 트렌드 예측하라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갑니다. 어떤 건가요?
복고라는 트렌드는 계속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주목받아 온 것 같아요. 요즘 2000년대. TV 네. 드라마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주목할 부분은 예전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는 그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00년대 이후로 복고라는 형태로 브랜드들이 오픈을 할 때 옛날 형태의 인테리어, 네. 예, 뭐 낡은 문, 뭐 그리고 옛날 대포집 같은 선술집, 네네. 뭐 이런 형태의 인테리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016년 들어오면서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면의 복고, 그러니까 감성 터치의 복고가 좀 많이 좀 주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듣던 노래를 들려준다거나, 아. 그리고 뭐 예전에 시각적으로 익숙한 풍경, 그리고 디테일한 소품들의 활용, 그리고 예전에 누렸던 어떤 기쁨, 아 그땐 그랬었지라는 어떤 이런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마케팅, 네네. 프로모션 이런 형태로 2016년에는 복고 키워드가 좀 자리를 잡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를 활용한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정서를 자극하는 프로모션들로 업체들이 아주 굉장히 이벤트 기획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고 역시 내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다 하는 전망해 주셨고요. 자, 원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네, 내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초창기 창업 상담할 때부터 프랜차이즈 쪽 창업하라고 많이 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노하우 전수 창업을 하세요.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정말 내년이야말로 노하우 전수 창업을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프랜차이즈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5% 10% 정도는 괜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는 어떤 데냐면 점포가 안 됐을 때 회생 프로그램을 갖고 있나 그냥 운영 지원 시스템을 정말 가동시키고 있나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라 그러면은 믿을만하다 하는 것은 프랜차이즈를 가지만 안 그러신 경우는 노하우 전수 창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게 규모가 작아졌거든요. 실속 창업을 하느라고. 네. 거기에 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방장은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분이 내가 직접 배워서 기술로 전수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비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죠. 인건비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게 수익으로 되니까 좋은 정면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를 그런 면을 놓치고 사람 쓰고 해야지 주방장 두고 해야지 그리고 나는 뭐 다른 데서 일 봐야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창업 쪽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런 면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네. 기술 노하우 쪽에서도 내년에는 집이 안 건축이 되잖아요. 네. 집을 짓질 않으니까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뜨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 자체에서 집수리, 그다음 욕실 수리, 마루 리폼 이런 기술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니까 그런 기술 쪽으로 자격증을 따시든지 배우시든지 하셔서 두셔놔서도 굉장히 네.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처럼요. 앞으로도 이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의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업종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 짚어주셨고요. 자, 소장님께 또 질문 드려볼게요. 새해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네. 게 좋을까요? 역시 뭐 어린이, 여성, 실버 관련된 업종의 인기는 뭐 계속 롱런 할 것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시 2000년도 이후부터 계속되는 현상인데요. 사실 뭐 새로울 것도 전혀 뭐 자극적일 것도 없는 그런 트렌드 분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요소인데요. 네네. 외식 업종, 서비스 업종, 도소매 업종 모두 다 불경기이지만은 그 중에서 평균이나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교적 확률이 높은 그런 아이템들 군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런 업종들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그 업종 아이템 내에서 이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신다면 네.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소비자 비율이 여성들에게 더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쭉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원장님 또 전해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애 아빠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머리 자르러 가는 걸 힘들어해요. 왜요? 그 여성분들이 자르는 미용실에 가면은 다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을 느끼는데 요새 아주 만족하게 다니는 곳이 있는데 네네. 1인샵. 예약제로 해서 혼자 잘라주는 그런 미용실을 만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가서 서비스를 받고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1인 미용실, 1인 네일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이 굉장히 좀 혼자 네. 있는 분들이 만족도를 높일 것 같고 그다음에 명동에 가면은 뭐 칼국수점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잘 되는 칼국수 집인데 칸막이가 탁탁 돼 있어서 혼자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눈치 안 보고 점심 시간에 가도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본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야, 저 칸막이에 누가 밥 먹나 이러는데 우리가 그거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네. 시장이 오기 때문에 아이템 정하실 때도 인테리어 하실 때도 고려하셔서 혼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그런 매장 컨셉을 잡으시는 것도 네. 투자 비용 대비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전성시대인 만큼 앞으로 저희 쪽에 이와 관련된 그렇게 발전될 분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도 파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2015년 정리해봤고요. 다가올 2016년까지 저희가 미리 좀 짚어봤는데요. 2016년에도 창업을 앞두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두 분께 어떤 당부나 어떤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진 않겠죠.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들어와서 내 친구 한 분이 이제 지금 뭐 장사를 하는데 너무 안 된다 요새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위기 때도 잘 잡으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줄 서는 집에 가서 제가 밥을 먹어보거든요. 연말이라 예약 안 하면은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안 좋았을 때도 자기가 잘 대응을 해서 돌파를 하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다 수집을 하고 나한테 맞는 아이템을 해서 정성을 들여서 창업에 매진을 한다 그러면 네. 성공 창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2016년 창업시장 결코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틈새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많이 학습하시고 보고 다니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지 가능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또 본인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업시장은요. 겸손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만의 창업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당부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점친 만큼 여러분들의 전략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략 세운 데 있어서 앞으로 두 분께서도 내년에도 쭉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두 분께도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